안녕하세요. 찌릿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방대 공대에서 학점 3.4점 그리고 토익이 400점인데요. 400점이 LC, RC 합쳐가지고 토익이 400점이신데도 SK 하이닉스에 합격하신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이닉스에 가려면 당연히 학벌도 좋고 스펙도 짱짱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러한 통념을 깨신 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해주시는 분은 한익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익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찌릿한 이야기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지방대 공대 학점 3.4점, 토익 400점대, 오픽 IM1으로 실제로 어학 때문에 졸업을 못할 뻔했던 적이 있는 한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SK 하이닉스 취업했다라고 하면은 막 스펙이 어떻게 되세요부터 물어보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게 스펙이 전부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되게 많아요, 제가. 네. 근데 이제 한익님은 그런 이제 통념을 전부 다 깨버리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학부 때 어떤 노력들을 하셨길래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셨는지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하이닉스 자체가 제가 1학년일 때는 이제 학벌이랑 학점을 많이 본다고 해서 이제 꿈도 못 꾸던 기업이기도 했고 실제로 저희 과 선배들이 한 명도 가지 못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저와 똑같은 위치에서 취업한 선배들을 12명 정도 인터뷰를 실시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12명 정도는 이제 제가 평소에 가고 싶어 했던 기업에 취업했던 선배들이었고 네. 그 선배들과 인연은 어떻게 닿았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과 사무실에 네. 가서 방문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대학생활 동안 했었던 동아리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취업지원과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선배들이랑 연락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점을 두 가지를 발견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 현장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외 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바로 해외 봉사와 같은 대외 활동 및 학교 현장 실습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 경험들이 하나씩 모여 이제 처음에 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SK 하이닉스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과 동아리 취업 지원과 이 세 가지에서 취업한 선배들의 뭐 연락처를 알게 되신 건가요? 네, 먼저 과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조교님한테 일단 요청을 드렸고 조교님이 선배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구했었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친하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물어봤었고 취업지원과 또한 이제 과 사무실과 같이 취업한 선배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연락처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이분의 연락처를 얻고 싶다라고 취업 지원과 이런 곳에 얘기했을 때 싫다고 한 선배들이 있었나요? 싫다고 한 선배는 한 명도 없었고요. 딱 한 명 바빠가지고 인터뷰는 좀 어렵다. 그 대신 질문지를 주면 자기가 다 작성해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석유화학 쪽 선배셨는데 네. TA라고 턴어라운드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야근을 하다 보니 시간이 도저히 안 난다고 해가지고 그 선배 빼고는 다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취업 준비할 때 그 과 사무실 가가지고 졸업한 선배분들 중에서 제가 가고 싶었던 기업에 취업한 선배분의 연락처를 얻어가지고 되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저랑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분들에게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물어볼 때 좀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나요? 일단 저랑 같은 대학교시다 보니까는 일단 스펙이 동일하니까는 네. 그 학벌 빼고는 다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면접 때 어떤 것 때문에 붙을 수 있었는지 네. 그리고 그 기업을 선택한 이유를 네. 물어봤었고요. 실제로 하이닉스 면접에서 네. 제가 중고 신입이었는데 네. 이 회사를 왜 선택했냐고 했었을 때 그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입사했다는 얘기를 직접 말을 했었고 거기 한 면접관님께서 되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거네요. 현직자들 이렇게 여러 명 인터뷰할 정도로. 네,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그때 조금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면접관분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우리 회사에 좀 간절하게 오고 싶어 하면서 또 그만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할 텐데 그거를 면접에서 결국 검증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경험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사람의 경험이 맞고 생각이 맞는지를 좀 집요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준비를 하셨으니까 잘 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 현장 경험도 많이 하셨고 대외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해외 봉사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는 몽골이랑 태국이라는 곳으로 약 40일 정도 갔었고요. 이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닌 정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는 전액 무료 지원 해가지고 생활비까지 받아가지고 제 돈은 하나도 안 쓰고 IT 봉사 쪽으로 해서 다녀왔었습니다. 그게 취업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해외 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지에서 네. 저희 4명, 저를 포함한 4명이서 40일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의사소통 어필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무엇보다 이제 의사소통,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중요하죠. 그때 이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네. 그거는 조금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어필을 하실 때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어떤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했던 사례 위주로 어필을 하셨던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1분 자기소개서 했을 때 네. 3가지 경험을 말하고 그 중에 3가지 중에 하나가 해외봉사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키웠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설계 내용대로 꼬리 질문이 나와서 면접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부생들이 어디 지원할 때 직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좀 직무 경험을 어디서 쌓아야 돼? 인턴 말고는 쌓을 데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좀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현장 실습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현장 실습들을 하셨는지. 제가 먼저 현장 실습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약 3개월 정도 학점 대체 현장 실습을 했었고 네. 그 현장 실습 경험과 대외 활동 경험을 섞어가지고 대기업 인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인턴을 하고 나서는 이제 정규직 전환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네. 조금 되게 슬퍼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3가지 경험을 섞어서 이제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3가지랑 이제 대기업 정규직까지 경험을 모두 섞어서 지금 SK 하이닉스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제 학벌로는 저희 학교로는 SK 하이닉스에 들어온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첫 수레 배부르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스텝 밟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도 제 지인 통해서 하이닉스에 계신 분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 얘기로도 지방대는 진짜 없다. 지방대는 뭐 석사하고 온 경우 아니면 거의 지방대는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지방대의 학벌로서 한 번에 가기 어려운 회사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직무 경험 쌓아서 조금 대기업 인턴 가고 대기업 인턴으로 또 다른 대기업에 가고 또 중고 신입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실 때 어딜 가시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셨을 때 거기를 한 번에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지금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한 번에는 절대로 못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계약직도 일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회사에서도 일하면서 단계적으로 들어왔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해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익님이 되게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추천하는 취업을 위한 본인만의 특별한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무지성으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좀 많이 가는 편이었는데 하이닉스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터뷰한 결과 SK 하이닉스를 지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애초에 하이닉스는 학벌이랑 학점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떨어지겠지 하고 지원을 아무도 안 하셨고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항상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무지성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붙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첫 번째고요. 네. 2번째는 이제 지방대다 보니까 이제 학벌이 조금 상대적으로 좋은 인서울 애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나만의 차별화에 대해서 생각을 좀 오래 해봤습니다. 그쵸. 그 결과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그 회사에 대한 지식, 즉 노열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면접 보는 애들 중에서 나보다 지원 회사에 대해 아는 애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G 경영 보고서가 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ESG 경영 보고서였는데도 저는 그걸 최소 3번
번씩 읽고 나갔고 네. 그 관련 채널에서 나오는 영상은 모두 다 신청을 했습니다. 음, 그 결과 항상 면접 볼 때마다 면접관이 자기보다 회사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좋아해 주셨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관 분들께서는 20년 정도 다니셨을 텐데 네. 갓 이제 면접 보는 예비 신입사원이 나보다 자기 회사를 많이 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기특하게 보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게 좀 그 평소에 회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안 하세요. 회사에 대한 공부, 산업에 대한 공부, 직무에 대한 공부를 별로 안 하세요. 그냥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저 스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서 스펙을 쌓는 데만 열중하시는 취준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내가 정말 산업과 직무와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키워나가는 게 자소서든 면접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너무도 잘 실천을 해주셨고, 저가 또 느꼈던 게 제가 제 컨설팅 받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중에 성공적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가 차별성, 남들과 당연히 달라야 하고, 진정성, 솔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줘야 한다. 3번째가 주관성, 직무든 회사든 내가 지원한 이유든 나만의 해석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성, 한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산업,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 그리고 명확성, 내가 어쨌든 회사에 나를 뽑아야 한다는 이유를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좀 안 좋은 스펙에도 좋은 곳들을 가신 분들을 보면은 요 5가지 요소들을 다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요런 5가지 요소, 차별성, 진정성, 주관성, 전문성, 명확성, 요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기업 인턴에서 최종 면접에서 정규직 전환에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정성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데이터를 원래 40%가 아닌 20%를 향상 시켰는데 네. 면접 때 임원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2배를 올려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이제 임원분들이 기껏 인턴 한 애가 40%까지 올리는 게 말이 되냐 라고 그래서 꼬리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 거기서 이제 제가 거짓말한 게 들켰고 네. 그래서 조금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면접 때 오히려 잘 보이겠다고 데이터를 속이기보다는 이제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이게 어쨌든 좀 잘 보이고 싶고 한 마음에 너무 막 부풀려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뭐 몇십 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걸 들으면 얘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바로 눈치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를 너무 포장하려고 너무 부풀리게 되면은 그게 면접관들한테 엄청나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경험들을 좀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하되 부풀리지 말고 진짜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어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영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가 취준생들 분들께서 좋은 스펙을 가져야만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너무 팽배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저도 인서울 애들이 취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그쵸. 좋은 스펙이 있으면 유리한 지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저희 지방대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학교 정해졌고 학점 정해진 시기에서 네. 좋은 스펙을 의논하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요소에 집중해서 그거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이제 차별화 통해서 이제 학점 3.4, 토익 400점, 오픽 IM1으로 서암 80%, 면접 합격률 90%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미친 거거든요. 서합 80%면은 진짜 미친 거예요. 평균이 한 20% 정도 될 텐데 이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신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막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학교 뭐 편입할 수 있으면 편입하는 거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이미 정해진 거니까 받아들이고 학점도 뭐 재수강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렸으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더 채워야 할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너무 휩싸여가지고 내가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너무 놀았네, 학교 내가 왜 이런 데 들어왔을까 이런 거 과거에 빠져가지고 막 새로운 것도 쌓지 못하고 후회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매몰되시기보다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한 번에 못 올라갈 것 같다면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충분히 준비하면 승산이 있다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익님께서 자소서 합격률 80%, 면접 합격률도 80% 이렇게 높으신데 그 준비하셨을 때 한익님만의 팁이 있다면? 네, 먼저 일단은 남한테 저를 보여주려면 네. 나를 일단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항상 들으셔서 지겨울 수도 있는데 정말 이건 팩트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하죠. 그럼 일단 나를 알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면 되게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랑 친했던 애들한테 나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를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의 평가를 들었으니까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생각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할 때는 저 학교 근처에 하천이 있어가지고 네. 하루에 2-3시간 정도 매일 걸었었습니다. 그렇게 걷게 된 이유는 이제 글 실력이 전 너무 부족해가지고 네. 항상 울면서 자소서를 썼는데 울면서까지 네, 근데 운다고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안 되죠. 그래서 조금 걸어보자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루에 2-3시간 정도 산책을 했었고요. 그래서 산책 통해서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합격률이 조금 80%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지원자들에 비해 스펙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사실을 인정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내가 스펙이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했었을 때 면접에서 1등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남들보다 회사에 대해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친구들이 했던 말이 공대생은 회사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했지만 그런 말 다 무시했고 회사 공부에 전념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그 생각을 정리하신 거는 진짜 소름 돋는 게 저도 그랬어요. 제 예전 영상에 올렸는데 저는 취준하면서 힘들 때마다 달리기를 항상 했는데 이 달리기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지켜보고 이런 생각을 왜 했는지 같은 것도 그 생각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됐고 내가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계속 뭐 앉아서 자판 두드리고 막 이런 거보다도 나가가지고 걸으면서 생각하거나 뛰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좀 더 멋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문득 팍 하고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달리기든 뭐 걷기든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달리기 하고 걸어 다니시면서 좀 그거를 몰입해서 생각하시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팍 떠오를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진짜 꿀팁이니까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걸을 때 조금 집에 가서 생각을 다 정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작성을 하시거나 뭐 메모장이랑 볼펜 들고 가셔서 작성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맞죠. 이게 생각이라는 게 한번 떠올랐다가도 금방 휘발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생각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거를 기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풀린다. 그럼 펜이랑 종이 들고 하천이나 뭐 이런 데 나가셔가지고 생각하시면서 그거 떠오를 때마다 정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저희처럼 학벌이 안 좋고 스펙도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주눅 들어있는 취준생들이 진짜 많아요. 맞죠? 그런 분들한테 좀 응원의 한마디,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막상 저도 학교로 멘토링을 하러 가다 보면 애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활동 의미 있나요? 아, 많죠. 다른 활동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대답이 똑같습니다.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 그래서 처음엔 보잘것없는 경험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건 다 나중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쵸.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이제 하고 후회하는 게 시간 지나고 보면 항상 옳았습니다. 아, 맞죠. 근데 그것만은 비추천드립니다. 술만 마시는 거. 정말 시간 낭비, 돈 낭비, 건강 낭비 세 가지를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술만 마시는 모임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이외의 행동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네. 그 말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 도전이 실패하고 끝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더 길게 봤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경험을 할 때 있어가지고 이게 꼭 취업에 도움이 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언젠가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게 또 취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멀리 보시고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익님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모든 취준생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